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드라이브를 올려치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빠진 부분은 또 나중에 다른 그 장에서 설명드리다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요런 거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요런 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 이해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탁구는 아는 만큼 경지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났을 때, 자, 최종적으로 선수가 최종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된다면 이 경지가 약간이라도 더 높아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탁구는 아는 만큼 느는 겁니다. 물론, 안다고 다들 알고 나서 연습을 해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런 거 이해해 봅시다. 드라이브의 궤적. 자, 탁구채가 있습니다. 탁구채랜다. 탁구 다이요. 다이랜다. 일본 말이죠. 탁구대. 죄송합니다. 자, 드라이브의 궤적에 대해서 한번 궤적. 자, 이해해 봅시다. 드라이브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타점이 여기서 강하게 이루어지면 당분간은 직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홀을 그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의 직선의 운동을 하다가 휘죠.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끝으로 갈수록 요 휘는 정도가 심해지겠죠. 요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요것은 말이죠. 여기는 거의 직선 운동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이게 직선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굉장히 큰 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보면은 굉장히 평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굽어 있겠죠. 똑같습니다. 이걸 원으로 그리면 큰 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원을 그리면 원이 이 원보다는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죠. 저는 뭐 이 용어를 잘 몰라서 이거를 그냥 곡률반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용어가 틀려 있다면 나중에 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편이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좀 무식한 편이죠. 무식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저를 겸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무식하다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그래도 좋은 편이죠. 지능은 좋지만 지능에 비해서 지식이 별로 안 들어있는 거죠. 책을 많이 안 보거나 지식이 안 들어있으면 무식한 겁니다. 그건 지능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책을 많이 보고 뭐가 지식이 많이 외운 게 많고 들어있다. 그건 지식이 많다는 거고요. 그건 지능이 좋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죠. 저는 굳이 따지자면 무식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배운 최종 학력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종 학력이 정확하게 말하면 고졸이 아니고요. 대학교 중퇴입니다. 이제 대학교 중퇴라는 거는 고졸이라고 말해도 별 무리가 없겠죠. 저는 고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학교 중퇴가, 그것도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라고. 그러면 대학교를 왜 중퇴했느냐? 저 때는 예전에 운동권 학생들도 막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다가 큰 뜻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제적당하는 경우가 있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공부를 못해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사정은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대학교를 중퇴한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사경고, 그때 당시 유행하던 얘기가 선동열 방어율이다, 학점이. 저는 선동열 방어율은 굉장히 우습게 하는 정도의 학점을 받았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제적을 당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최종 학력이 고졸인데, 어찌됐건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이제 곡률반경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와요. 곡률반경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틀린다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드라이브를 처음에 쳤을 땐 드라이브가 이렇게 잘 많이 휘지 않고 약간 휘는 정도로 가다가 점점 많이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 요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선에 가깝다가 요렇게. 약간 어떻게 제가 그림을
이걸 좀 과장해서 그려야 이해하기 쉽겠죠. 자, 과장해서 그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직선에 가깝고 요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요 끝에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걸 과장해서 그려보면 요게 약간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땅까지 떨어진다면 요런 식으로 과장한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드라이브의 궤적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카트볼의 궤적은 어떻게 될까요? 카트볼의 궤적은 이렇게 됩니다. 공이 뭐 이렇게 카트는요 올려서 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많이 뒤에 가서 치면은 약간 올려 쳐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면 만약에 카트를 이렇게 수평으로 보냈다고 쳐요. 그럼 얘 궤적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는 원래 카트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휘는 겁니다. 원래 중력이 없다면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이것은 아까 드라이브의 딱 반대 궤적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드라이브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력하고 그 공이 휘어지는 나중에 다시 요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휘는 이유, 드라이브가 휘는 이유, 이렇게 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카트볼 우선 설명하고요. 카트볼의 궤적은 이렇게 되죠. 많이 이렇게 휘지 않아요. 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떨어지면, 그럼 우리 보십시다. 현실에서 카트를 쳤을 때 탁구대에 떨어지죠? 그건 중력 때문이에요. 만약 중력이 없다면 카트볼은 치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중력이 없다면. 다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네트를 넘어서 여기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실수록